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힘을 주는데도 변이 안 나오시죠? 겨우 나와도 너무 딱딱해서 항문이 찢어질 것 같고요. 특히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장이 마른다는 겁니다. 장 점막의 수분이 줄어들고 장 운동 자체도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먹는 변비 해결법, 섬유질만 많이 먹으라는 조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섬유질만 더 먹으면 변은 더 딱딱해지고 장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서 배만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키위를 먹는 건데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일 한 스푼입니다. 키위에 오일을 넣어 먹는다고요? 그게 무슨 조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합이야말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며칠 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섬유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운동과 장윤활, 이 두 가지가 함께 해결돼야 진짜 변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키위와 오일의 조합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와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회복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변화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우선 변비가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는 그냥 섬유질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섬유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변비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 운동이 느리다는 겁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계속 흡수되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빨래를 널어두면 물기가 다 마르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장이 건조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의 수분이 줄어들고 장 내벽이 말라서 윤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마찰이 생기고 특히 마지막 직장을 지날 때 엄청나게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키워주고 어느 정도 장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이 건조한 상태에서 섬유질만 더 먹으면 오히려 변이 더 커지고 딱딱해져서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치 마른 땅에 큰 돌을 굴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돌이 크면 클수록 더 안 움직이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변비 해결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장을 윤활하게 만들어서 변이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키위와 오일의 조합입니다. 그럼 먼저 키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키위가 변비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키위에는 아주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예요. 이 액티니딘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장 안에서 소화를 도와주고 장 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장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위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장에 오래 머물지 않으니까 수분도 덜 빠져나가고
변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키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처럼 딱딱하게 부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촉촉하고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키위를 먹으면 변이 부드러워지면서도 적당한 부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위만 먹으면 장운동은 좋아지고 변도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지만 여전히 마지막 통과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직장 부분, 그러니까 항문 바로 앞 부분을 지날 때 여전히 힘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 자체가 마르고 윤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변이 부드러워져도 장벽이 건조하면 마찰이 생기고 통과가 힘들어요. 마치 썰매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아무리 많아도 썰매날이 녹슬고 마찰이 크면 잘 안 미끄러지잖아요? 반대로 날에 왁스를 발라서 미끄럽게 만들면 훨씬 잘 나가고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내벽을 윤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오일이라고 하면 보통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기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일은 단순히 요리용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 건강과 관련해서요. 오일, 그러니까 지방은 장 내벽을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얇은 막을 만들어서 장벽을 보호하고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마찰을 줄여주는 거예요. 마치 기계에 윤활유를 넣으면 부품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장에 오일이 들어가면 변이 훨씬 쉽게 미끄러지듯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 말단 부분, 그러니까 직장과 항문 쪽은 변이 가장 딱딱해지고 통과가 가장 힘든 구간인데요. 오일이 이 부분을 윤활하게 만들어주면 힘을 덜 주고도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떤 오일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고 장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고 구하기도 쉽죠.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장 윤활 효과가 뛰어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통과를 도와줘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입맛에 맞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오일의 종류가 아니라 오일을 꾸준히 섭취해서 장에 윤활 작용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키위와 오일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따로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키위는 키위대로 장운동을 도와주고 오일은 오일대로 윤활 작용을 하니까요. 하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키위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 오일이 그 움직임 속에서 장 내벽을 고르게 코팅할 수 있어요. 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일만 먹으면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는데 키위가 장운동을 촉진하니까 오일이 장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겁니다. 또한 키위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오일과 만나면 변을 더욱 부드럽고 미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섬유질이 수분을 머금고 거기에 오일이 코팅되면서 마치 윤활제를 바른 것처럼 매끄러운 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위와 오일을 함께 먹는 게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먹습니다. 왜 아침이냐고요? 아침은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특히 장도 아침에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키위와 오일을 먹어주면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키위와 오일이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고 빠르게 장으로 내려가서 바로 작용할 수 있어요.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키위는 2개를 먹습니다. 키위 1개만 먹으면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액티니딘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충분히 작용하려면 최소 2개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물론 더 먹어도 상관없지만 2개면 충분해요. 키위는 껍질을 벗기고 먹어도 되고, 잘라서 먹어도 되고,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드시면 돼요. 단, 너무 익은 키위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키위가 좋습니다. 너무 무른 키위는 액티니딘 효소가 이미 많이 분해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셋째, 오일은 한 작은술을 먹습니다. 들기름이든 올리브 오일이든 한 작은술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느끼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한 작은술로 시작하세요. 오일은 키위와 함께 먹어도 되고, 키위 먹고 바로 이어서 먹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키위를 다 먹고 나서 오일을 한 숟가락 떠서 바로 삼키세요. 어떤 분들은 키위를 자른 다음 거기에 오일을 뿌려서 함께 먹기도 하고요. 본인이 먹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키위와 오일을 같은 타이밍에 아침 공복에 먹는다는 거예요. 넷째,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키위와 오일이 장으로 내려가서 작용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바로 다른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키위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록색 과육의 그린 키위와 노란색 과육의 골드 키위죠. 변비 해결을 위해서는 그린 키위가 더 좋습니다. 그린 키위에 액티니딘 효소가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골드 키위는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서 먹기는 편하지만 효소 함량은 그린 키위보다 적어요. 그래서 변비 때문에 먹는다면 그린 키위를 선택하세요. 처음엔 좀 시큼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또한 키위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익은 걸 고르세요. 너무 단단하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너무 무르면 효소가 이미 많이 분해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일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들기름을 사실 때는 반드시 저온압착, 무첨가 제품을 고르세요. 정제된 들기름은 고온에서 처리되면서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저온압착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또한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일은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가열하면 성분이 변해서 윤활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키위와 함께 그냥 생으로 먹는 겁니다. 이제 피해야 할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키위만 먹고 오일을 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일이 느끼하다는 이유로 키위만 먹으세요. 그러면 장운동은 좋아지지만 윤활이 안 돼서 여전히 힘을 줘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아침이 아닌 다른 시간에 먹는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침 공복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키위를 5개, 6개 먹거나 오이를 2~3숟가락 먹으면 오히려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해요. 네 번째 실수는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4일은 먹어봐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이 방법을 실천하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빠르면 2~3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변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좀 더 말랑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오늘은 좀 쉽게 나오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배변 시간이 규칙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보통 아침에 키위와 오이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배변 신호가 옵니다. 처음엔 약하게 오다가 며칠 지나면 점점 규칙적으로 느껴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힘주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전엔 화장실에서 10분, 15분씩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변이 부드럽고 미끄럽게 나오니까 금방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잔변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잔변감이 뭐냐면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덜 나온 것 같은 느낌, 아직도 더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정말 불편하거든요. 키위와 오이를 먹으면 변이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잔변감이 거의 없어집니다. 시원하게 다 비운 느낌이 들어요. 2주 정도 지나면 배변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고 더 이상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배도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변비가 있으면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매일 깔끔하게 배변이 되니까 배가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일부 분들은 피부도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세요.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변비 때문에 쌓여있던 독소가 배출되면서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효과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위와 오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키위와 오이를 먹은 후 30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은 장운동을 더욱 촉진하고 키위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 종일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키위와 오이를 먹어도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키위와 오이를 먹고 나서 집안에서 가볍게 걸어 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장운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5분, 1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주면 장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배변 자세입니다. 화장실에 앉을 때 발밑에 작은 발판을 두고 발을 올려 놓으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는 자세가 되면 직장이 펴지면서 배변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자세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인데요. 쭈그려 앉는 자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서 힘을 덜 주고도 변이 쉽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배 마사지입니다. 배변 신호가 올 때 배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배꼽 주변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쓸어내리면 장운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가볍게 쓸어주는 정도로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되도록 같은 시간에 먹으세요.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면 장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아침을 거르면 장이 깨어나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운동이 느려집니다. 변비와 스트레스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능하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산책, 가벼운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위와 오이를 먹어서 변비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끊으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먹으면서 몸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줘야 해요. 변비는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장이 느리게 움직이고 건조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장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아,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고 몸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키위와 오이를 조금 줄여도 배변이 잘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보다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속 먹는 게 좋아요. 매일 2개씩 먹던 걸 1개로 줄이거나 이틀에 1번씩 먹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전체적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키위 외에도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미역, 다시마 같은 식품들을 자주 드세요. 다양한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챙겨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변비도 잘 생기지 않아요. 셋째, 과식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이 갑니다. 소식하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섯째, 배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으면 장이 둔해집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변비 재발을 막으려면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위와 오일은 변비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지만 궁극적으로는 생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변비는 단순히 섬유질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장운동이 느리고 장이 건조한 2가지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키위와 오일의 조합입니다.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은 장을 윤활하게 만들어서 변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키위 2개와 오일 한 작은술을 함께 먹으세요. 며칠 안에 변이 부드러워지고 힘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잔변감도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 물 섭취, 가벼운 운동, 배변 자세, 배 마사지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더욱 빨라집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장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키위와 오일 조합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비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변이 가늘어지는 진짜 이유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변이 점점 가늘어지는 건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가기 전 1분 준비 루틴에 대한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화장실 가기 직전에 딱 1분만 투자하면 배변이 훨씬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잔변감을 완전히 없애는 배변 자세에 대해서도 곧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잔변감이 확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